네,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타이틀은 조용히 웃고 있는 지주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산이죠, 두산. 대부분의 지주사들은 지금 소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SK 하이닉스 영업 적자설도 나오고 있어서 어렵죠. LG는 디스플레이 쪽이 난항이고 전장향 매출은 더디고 그나마 그래도 화학하고 엔솔, 에너지 엔솔 이쪽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그쪽도 뭐 기우뚱기우뚱하긴 하죠. 한화는 방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현금 시세가 좀 빡빡할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국내 방산의 현재 55%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더 확장한다 그러면은 요 논란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자, 삼성이나 현대는 지주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이제 나름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조용하죠. 현금만 쌓아놓고 있는 기업, 은행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근데 두산만 지금 조용히 웃고 있는데 전 사업부가 고루고루 다 잘 됩니다. 사실 두산의 이 계열사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분당의 정자동 여기 두산 타워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전언을 들은 바 두산 사장님께서 요즘 입이 귀에 걸리셨다고 하는 전언 카더라긴 합니다만 두산이 왜 이렇게 좋으냐. 정부가 이제 SMR을 지금 또 지원하려고 하죠. 소형 모듈러 원전을. 원전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 비자발적으로 원전 축소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천운이 된 거죠. 이미 몸집을 타이트하게 줄여놨기 때문에 비용은 안 나가고 이번 정권 들어서 갑자기 지원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막 바삐 돌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바로 직계입니다. 거기에 이제 손자 회사인 두산 밥캣 건설기계 이쪽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너무 잘 되죠. 아까 우리 김영 매니저 로봇 얘기하셨지만 협동 로봇에 두산 또 직계로 가지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 언제 한번 제가 또 강하게 얘기해서 두산이 로봇 관련주의 대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사실 방산 또 원전 에너지 또 뭐 재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또 네옴시티 모든 테마에 거의 다 걸리는 게 두산이에요, 두산. 근데 걸리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소 쪽은 두산 퓨얼셀 있죠. 광고에서 오리콤이 상장되어 있는데 오리콤 주가 최근에 보면은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판관비가 증가하죠. 회사가 이제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니까. 두산은 재무적으로 한때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이겨내고 지금 정상화 궤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적 고성장이 불을 보듯 뻔하게 다 이어집니다. 3분기까지 두산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3,400억 원. 연간 순이익은 한 1조 원 내는데 지금 시가총액 1조 3조. 1조 3천억 원? 네. 근데 NAV라는 걸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순자산 가치, 이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순자산 가치를 합치면은 그냥 보수적으로 한 6조 원 뭐 해도 지금 1조 3천억이라면은 할인율이 70%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뭐 워낙 다른 데서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통 증권사 레포트 보면 목표 가격이 12만 원인데 8만 4천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하고 연말이니까 이 북에다가 자산을 잘 담지 않고 있고 세금 이슈 문제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멈칫거리고 있지만 뭔가가 딱 막혀 있는 혀를 뚫어주면은 확 튈 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배당도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지난해 기준이죠. 뭐 2,000원 주당 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배당도 증액할 가능성이 있고 물론 2,000원이 뭐 시가 배당률로 치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당 주니까. 네. 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치도 그렇고 뭐 좀 밀린다 하면은 어이구야 고마울 수 있겠다. 물론 시장 전체가 다 둔화되고 뭐 침체되고 이러면은 어느 기업이든지 주가는 다 힘들어 하겠지만 네. 그것만 아니라면은 밀린다면 진짜 저가 매수는 두산은 지금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만 원 딱 찍고 오로로 밀려 또 원위치돼 있잖아요. 수급이신 것 같은데 재료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자, 저는 두산을 좋게 봅니다. 김현 매니저는
네, 일단 두산 지주회사 두산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천억밖에 안 된다. 3천억 아니고 6천억인가? 네, 뭐 1조 4천억, 6천억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조를 넘어가거든요. 1조 4천억이군요. 네, 이미 이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 물론 이제 연결 기준으로 그만큼 이제 자회사들의 시총은 좀 정정해 주세요. 1조 4천억입니다. 네, 네. 1천억을 깎아버리면 되니까. 네.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이제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걸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주회사는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배당 성향을 이제 조금 높여준다면 아마도 이제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이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다만 이제 그 지금 두산그룹의 이제 행보 자체를 보면 단순히 이제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성에 대한 이제 방점을 둔 사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지금 정말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네. 요게 저는 이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돈 안 되는 회사들 다 팔아버리려고 맞습니다. 하죠. 네.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밥콩, 메카텍, 그다음에 두산 엠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를 좀 해버리고 이제 매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SMR 소형 모듈 이제 원자로 그다음에 가스터빈 같은 이런 이제 친환경 사업 부문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또 최근에 최고 경영자가 이제 바뀌었죠. 네. 오너 4세 이제 박인원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이 좀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좀 힘이 조금 실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협동 로봇 분야에 또 이제 강력한 이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밥캣이라든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요즘에 이제 기계 장치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좀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오리콤 얘기를 하셔가지고 차트를 열어봤더니 오리콤 주가가 최근에 엄청 강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는다는 얘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지주회사 전체적으로 계열사들 사업이 잘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캡티브 이제 광고 그렇죠. 물량들도 홍보를 좀 많이 많이 늘어났을 하는 거고 것으로,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오리콤 시총이 이제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이 바닥에 있을 때 야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좀 싸게 거래가 됐었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 좋은데 하나 이제 좀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노래도 생각이 나는데 네. 두산 테스나 이것도 이제 테스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도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이제 이 지주회사 뭐 두산 얘기해 주셨지만 뭐 사실 지금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죠. 성장성이라든지 또 이제 영업이익의 이제 흐름 또 배당 성향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쪽에 이제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이제 줄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또 주제를 맞춰가지고 지주회사 하나 더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하나를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 그 대우조선해양 이제 인수가 이제 최종적인 이제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벌써부터 이제 승자의 저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2조 원 정도 이제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각 계열 회사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가지고 막 유증해가지고 이제 자본 조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좀 좋은 시너지를 만들면 좋은데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좋지 않은 선례들을 또 덜어 좀 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지주회사 하나 역시도 최근에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하게 어쨌든 하나그룹은 명확한 이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공중에서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육상에서 하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이제 네. 해상에서 하는 이제 그 방산 부분이 이제 조금 부족했잖아요. 그걸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전투함과 관련된 이제 기술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뭐 조선 쪽도 이제 조선 쪽이지만 그쪽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포석을 좀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무적인 리스크 좀 제외하면은 그래도 이제 하나도 한번 뭐 두산처럼 향후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좋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는 이제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인수와 관련된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기까지는 지주회사 하나는 조금 좀 무겁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도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그 전망치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네요. 네. 네. 자, 뭐 두산이라는 뭐 무겁다면 무거울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화끈한 테마주 네. 오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네. 뭐 화끈한 테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어찌 보면은 지주사는 이제 가치주의 딜레마죠. 어찌 보면은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을 가져와서 이거를 좀 주주들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좋은 취지가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가치주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산이 미국이었다라면 주가가 지금 8만 원일까? 라는 고민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두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좋은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나 뻔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최근에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터키 쪽에서 이제 원전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뭐 100%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 거 아닌가 해서 99%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뭐 거의 100% 된다라고 좀 봅니다. 일단은 뭐 계약 방식도 수의 계약 방식이라서 뭐 거의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수의 계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쟁 입찰이 아니라 그냥 대상자를 콕 찍어서 너하고 계약을 할 거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3개 정도의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본이나 중국이 다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러시아가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세 번째는 아마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외로 우리나라가 원전 가격 경쟁력이 중국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이 가격이 좀 싼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원전 수주 소식은 뭐 폴란드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 되는 수주를 드디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지더라고요.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뭐 한수원 사장님이 2+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체코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1차적 수주는 쉽지 않다 좀 보고 있는데 진짜 터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얻어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일본하고 중국이 탈락을 안 했으면은 터키 수준을 못 받는 거였는데 중간에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서 다른 연유로 해서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서 이 수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기 정도 해가지고 5,300메가와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시중에서 4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조 정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주했던 그 터키 원전 수주를 좀 보게 된다면은 40조는 안 돼서 최소 30조 이상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1차적 수주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정말 돈 되는 수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돈 되는 수주라고 좀 드리냐면은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보시면 아실 거예요. 1차 측에서 그 터키의 그 1차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회사가 로사톰인데 이 로사톰의 이 자회사가 그 이집트 1차적 수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똑같은 회사가 지금 이집트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게 1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 35조인데 우리가 2차적 수주를 받으면서 3조로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수주 받는 것과 2차적 수주 받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규모의 1차적 수주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갑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내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게 되고 이게 정부 간의 어떤 협약,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는 2024년 정도에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밋밋한데 이게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돈 되는 수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발전 공기업들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 KPS,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티가 2021년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갔다 지금 현재는 쉬고 있지만은 아마 이 터키 얘기가 좀 가시화가 되게 되면은 주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MR이란지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쪽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이게 100메가와트 규모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터빈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8메가와트 규모의 뭐 해상풍력 터빈 발전기 상용화 방침을 또 발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해외로 뻗어 나가려면은 CS 윈드와 좀 손을 잡고 좀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게 되면은 CS 윈드가 현재 미국에 진행하고 있는 매사추세츠라든지 뉴저지주의 어떤 미국의 1호 위협 풍력 그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3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CS 윈드와 잘만 협업을 하게 된다라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베스타스가 일단은 먼저 선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윈드의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라면은 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쪽도 조금 진출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터키 원전 그리고 해상 풍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두산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두산이라는 뭐 하여튼 지사인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기사들 쭉 찾아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SMR 지원에 새삼 주목받는 두산의 사업 포트폴리오,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 수주, 두산 베트남의 풍력 발전 기술 이전 추진,
빈살만 만난 박정원 두산회장 원전 경쟁력 총력 수주기대감 확대. 그 그것도 기사가 있고요. 좋은 기사만 네. 쭉. 괌에 지금 가스복합 발전 그것도 지금 두산 에너비티가 수주받아가 지금 건설 들어갔고요. 하여튼 뭐 잘 되면 좋은 거죠 뭐. 근데 문재인 정부도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뭐 하여튼 주가는 좀 될 것 같다. 근데 언제 될지의 시점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겠죠.